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심층 분석 주제는 월스트리트를 정말 뜨겁게 달군 이름이죠. 코어웨이브입니다. 당신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불과 2주 만에 150% 넘게 오르고 이번 주만 해도 40% 넘게 폭등했으니까요. 정말 대단한 기세인데요. 네, 투자자들 관심이 엄청 쏠리면서 CNBC 디지털 검색 순위에서도 아주 상위권에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열기의 실체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CNBC 클로징 벨 오버타임에 나왔던 두 분석가, 제퍼스의 브렌트 틸, 그리고 D.A. 데비슨의 길 노리아. 두 사람 시각이 완전히 다르죠? 네, 맞아요. 이 상반된 분석을 통해서 코어웨이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당신이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돕는 게 이번 심층 분석의 목표입니다. 이 상승세, 진짜 실력일까요? 아니면 거품일까요?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우선 코어웨이브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간단히 짚어보면요. AI 연산 작업에 특화된 그런 고성능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엔비디아 GPU를 쓰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GPU를 대량으로 확보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요. 이걸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에게 빌려주는 그런 사업 모델이죠. 최근 주가 폭등은 그럼 어디서 시작된 건가요?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결정적인 건 그거였어요. 어플라이드 디지털이라는 회사와 7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을 발표했거든요. 70억 달러요? 와, 엄청나네요. 네. 근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또 있어요. 바로 이례적으로 높은 공매도 비율입니다. 공매도요? 얼마나 높았길래요? 발행 주식의 30%가 공매도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손실을 막으려는 공매도 투자자들이 막 서둘러서 주식을 다시 사들인 거죠. 그게 바로 쇼스퀴즈군요. 그렇죠. 뭐랄까 자리는 몇 개 없는데 서로 앉으려고 하는 의자 뺏기기처럼 되는 거예요. 주식을 사려는 경쟁이 붙으면서 가격이 더 빠르게 아주 가파르게 치솟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배경은 그렇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가들의 시각을 좀 보죠. D.A. 데이비드슨의 길 노리아. 이분은 굉장히 비판적이던데요. 밈 주식이다, 심지어 엔론 같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네, 길 노리아는 현재 주가 상승이 펀더멘털보다는 그야말로 투기적인 환상적인 쇼스 퀴즈 때문이라고 아주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구조의 위험성을 굉장히 경고하는데요. 재무구조요. 어떤 점이 문제라는 거죠? 엔비디아와의 계약 방식이 부의 금융, 어페어 밸런스 시트, 그러니까 장부 외 금융 형태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해요. 이게 뭐냐면 비싼 GPU 같은 장비를 직접 사는 대신에 리스나 좀 복잡한 계약을 통해서 조달하는 방식인데요. 그럼 재무제표 창으로는 부채가 적어 보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리아는 코어웨이브의 대차 대조표가 기술기업 역사상 최악 중 하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와, 굉장히 강한 표현이네요. 겉보기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군요. 로리아가 지적하는 다른 위험 요인들은 또 없나요? 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우선 기업 가치의 대부분이 결국엔 채권자들한테 돌아갈 거고 주주들 몫은 거의 없을 거다. 이런 주장도 하고요. 주주 가치가 희석된다. 그런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AI 칩 dü술 변화 속도예요. 이게 보통 2, 3년 주기로 확확 바뀌는데 코어웨이브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 센터 가치가 순식간에 떨어질 위험이 크다는 거죠. 비싼 돈 주고 산 장비가 금방 구식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큰 고객들도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 칩이 부족하니까 코어웨이브를 쓰지만 나중에 자체 칩이나 인프라를 갖추면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일시적인 수요다.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목하는 게 오는 9월에 IPO 라고베지가 풀린다는 점입니다. 초기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 수 있게 되는 거요? 네. 그때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 하락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비용도 그때쯤이면 좀 내려갈 거고요. 정말 구체적인 위험 신호들이 많네요. 그런데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프리스의 브렌트 틸은 왜 매수 의견을 계속 유지하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걸까요? 브렌트 딜은 코어웨이브를 좀 다르게 봐요. 단순 하드웨어 임대 업체가 아니라 AI 시대의 독보적 자산, 유니크 에셋이라고 평가합니다. 독보적 자산이요? 어떤 면에서요? 핵심은 이거예요. 코어웨이브가 단순히 GPU를 많이 가진 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를 아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깊은 노하우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자체가 아니라 운영 능력. 네.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그냥 GPU가 필요해서만이 아니라 코어웨이브의 그 운영 능력 때문에 파트너로 선택한다는 거죠. 길로리아가 재무구조의 형식을 문제 삼았다면 틸은 그 구조를 통해 만들어내는 내용, 즉 운영 능력이 진짜 가치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시각 차이가 확 드러나네요. 맞습니다. 틸은 AI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이고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도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지금 당장 다 자체적으로 구축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이런 상황에서 코웨이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파트너라는 거죠. 오픈 AI와의 계약이 계속 늘어나는 걸 근거로 들기도 했죠. 네, 그게 바로 코웨이브의 역량과 기술력을 증명하는 거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코웨이브를 팔란티어나 세일즈포스 같은 기업에 비유하면서 GPU 중심의 클라우드 시대를 이끌 핵심 플레이어로 보고 있어요. 단순 웹사이트 데이터 처리랑은 다르다는 점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일반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복잡하고 무거운 고급 AI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이 차별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코웨이브를 둘러싼 정말 극명하게 엇갈리는 두 시각을 살펴봤습니다. 한쪽 길로리아는 부해금융 문제, 자산 노후화 위험, 투기적 요소 같은 재무적 취약성을 강하게 경고하면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반면에 다른 한쪽 브렌트틸은 AI 인프라 시장에서 이 회사가 가진 독보적인 운영 노하우와 성장 잠재력을 보면서 기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판단은 당신의 몫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높은 기업 가치 780억 달러라고도 하던데 이게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건 단기적인 밈 현상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정말 기술적 혜자를 가진 혁신 기업의 성장 과정일까요? 엔비디아와의 깊은 관계도 그렇고 이게 과연 양날의 검일지 아니면 강력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봐야 할지. 그리고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이 결국 자체 인프라를 늘릴 텐데 그 속에서 계속 경쟁 우위를 지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코어웨이브의 운명이 결국 엔비디아 GPU라는 특정 기술, 그 기술의 발전 속도와 미래에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생각거리는 바로 이겁니다. GPU처럼 기반 기술이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하고 때로는 완전히 다른 기술로 대체될 수도 있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특정 기술에 고도로 특화된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오늘 분석가들이 직접적으로 깊게 파고든 주제는 아니었지만요. 네. 하지만 앞으로 당신이 코웨이브나 혹은 비슷한 유형의 기업들을 바라볼 때 한번 계속 곱씹어 볼 만한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